제4장 한국의 수도 서울. 서울의 역사와 지리.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이다. 예로부터 서울이라는 말은 한 나라의 수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재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지명은 해방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성 또는 한양이라 불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이라 불렀다. 이곳은 조선이 건국된 후 600년 동안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서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도의 기능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역사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서울에는 조선시대의 5대 궁궐을 비롯하여 과거 왕실의 문화유적과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은 지리적인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북쪽에는 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특히 이곳은 겨울철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산이 막아주고 중심부로는 강이 흘러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곳이기도 하다. 조선이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이래로 이곳의 공간 구조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많이 변해왔다. 조선시대의 서울은 청계천을 경계로 북촌과 남촌으로 구분되었다. 북촌은 조선 왕조의 고급 관리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다. 반면 남촌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 양반들의 집과 일반 백성들의 주거지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인들은 남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였다. 일본인들은 남촌에 위치하고 있는 충무로와 명동에 대형 백화점을 세우고 이곳을 근대적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정통적인 상업 중심지였던 종로는 쇠퇴하였고 점차 북촌은 전통적인 도시공간이 되어갔다. 서울의 공간 구조는 해방 이후에도 그 기본적인 틀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도시가 확장되면서 여러 곳에 새로운 부도심들이 생겨났다. 특히 1970년대에 본격화된 한강 이남의 개발로 인해 서울은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게 되었다. 강남이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현대적으로 변해갔다면 강북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남게 되었다. 최근에는 강남과 강북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공간을 특화시켜 강북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 서울은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의 현황.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교통,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다. 서울은 면적이 약 600여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 한국 인구의 약 20%가 해당하는 1000만여 명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다. 또한 서울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과 정부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에 파견되어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 외국 공관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정치, 행정, 외교의 중심지이다. 또한 서울의 면적은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약 22%를 서울의 경제가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약 48%가 서울에 집중해 있다. 오늘날 서울은 금융과 물류, 첨단 지식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서울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가 이곳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는 서울을 기점으로 각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또한 서울에는 김포공항이 있고 인근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세계 180여 개의 지역으로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인천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국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은 육상, 항공, 항만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서울은 교육의 중심지로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세워져 국가의 인재를 키워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서울에는 4년제 대학의 약 20%에 해당하는 38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이 도심의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울은 1988년에 올림픽을, 2002년에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도시로서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경기장이 많다. 서울 종합운동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올림픽 공원 등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이다. 서울의 명소, 전통적 문화공간. 서울은 옛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적과 생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국왕이 나라의 일을 돌보고 생활하였던 조선시대 5대 궁궐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관직에 진출한 양반들이 살았던 전통 가옥도 볼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 궁궐인 경복궁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4년에 지어져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문인 광화문의 위치가 바뀌고 식민 통치의 상징인 조선 총독부가 내부에 세워져 원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과거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고 최근에는 경복궁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경복궁에는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했던 근정전, 연회의 장소였던 경회루, 왕의 집무실이었던 사정전이 있고 왕실 가족이 생활했던 곳에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창덕궁은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 5년에 지어진 궁궐이다. 이곳은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위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다른 궁궐에 비해 창덕궁은 직선적이고 좌우 대칭의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곡선적인 아름다움과 단아함이 돋보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는 조선시대에 관직에 있던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북촌 한옥마을이 있다. 이곳은 양반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북촌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인사동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사동 역시 조선시대에 권세 있는 양반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학자였던 율곡이이의 집도 이곳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가난하지만 학식과 인품을 갖춘 선비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책을 내다 파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인사동은 조선시대에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도화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미술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인사동에는 고미술품과 고서적을 파는 골동품 가게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따라서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곳에는 전통 찻집과 전통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즐기고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인사동에는 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화廊이 많이 생겨나 한국 미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한 서울의 도로 이름을 살펴보면 서울이 역사와 전통의 공간임을 잘 알 수 있다. 세종로, 퇴계로, 율곡로, 충무로 등은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심길의 이름이다. 이는 모두 한국인이 사랑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호를 따서 붙여졌다. 세종로는 세종대왕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이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왕으로 학문을 좋아하여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은 학자들을 모아 오늘날 한국의 문자로 사용되는 한글을 만들었다. 또 세종대왕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한국인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종대왕을 꼽는다. 오늘날 한국의 화폐 중에 비교적 큰 액수인 만원권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 율곡로는 이이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이다. 율곡이이는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뛰어난 정치가이다. 그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위대한 정치가로 동방의 성인이라 불린다. 특히 그는 9차례의 과거 시험에서 모두 장원을 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으며 왕에게 옳은 말을 하여 왕을 바른 길로 이끄는 대사관직을 9차례나 맡았다.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이다. 한국에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이자 어진 아내를 부를 때 신사임당 같은 분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녀는 훌륭한 여성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이는 5,000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고 신사임당은 한국의 화폐 중 가장 큰 액수인 5만원권에 그려져 있다. 퇴계로는 이황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이다.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는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닦았던 도산서원을 세워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많은 저수를 남겼다. 그의 학설을 잇는 후학들을 영남학파라 부르는데 이들은 한국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라 할 수 있다. 충무로는 이순신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장군이다. 그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에서 적은 수의 해군을 이끌고 크게 승리하여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 또한 그는 100원짜리 주화에 새겨져 있으며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세종로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현대적 문화공간. 해방 이후 서울은 경제성장과 함께 현대화된 도시경관과 최첨단의 문화를 자랑하는
거대 도시로 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서울시는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날 서울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국제도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23개의 한강 다리에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개발하고 있다. 여의도는 현대식 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증권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이곳에 있는 63빌딩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린다. 이 밖에도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과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국이 자리하고 있어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명동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유명해진 곳으로 근대적 신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해방 이후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가 되면서 한국의 패션 문화를 이끄는 소비 문화 공간이 되고 있다. 한때 강남이 개발되면서 명동은 상권이 약화되고 유행과 문화의 거리라는 명성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화 추세 이후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곳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명동은 국제적으로 쇼핑의 천국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쇼핑 장소가 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대학로와 홍대 앞을 꼽을 수 있다. 대학로라는 이름은 이곳이 과거에 서울대학교가 있던 장소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대학로의 상징인 마로니에 공원의 이름은 대학 교정에 있던 마로니에 나무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대학로는 150여 개의 소극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연극과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고 있어 서울의 공연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밖에도 대학로는 주말마다 거리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홍대 앞은 홍익대학교 주변에 들어선 문화공간을 말한다. 홍대 앞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클럽 문화이다. 특히 홍대 주변의 클럽들은 인디밴드가 활동하는 공간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대중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취향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록, 하드코어, 힙합의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다. 이태원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모이는 한국 속의 작은 외국과 같은 곳이다.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이국적인 식당들이 많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슬람 사원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슬람식의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 터키나 파키스탄 음식점 등도 이태원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 복원사업이 진행된 청계천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2017년에 세워진 롯데월드 타워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층 건물이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부상하였다.